네, 안녕하세요. 주식게임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송기훈 대표입니다. 네, H7B 지금 29일장 종료되면서 영상 하나 남겨드리는데요. 자, 오늘 시장이 오전장에 좀 밀림 현상이 나왔어요. 네, 이거 50억에서 10억으로 줄인다. 이제 상속해가지고 오전에 데미지가 들어온 거를 다시 회복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결국 이제 뭐 거의 보합에서 종료가 됐으니까 그에 비해 이제 코스피는 아예 이제 위쪽으로 당겨졌죠. 주도 섹터들이 움직여주면서. 근데 일단 코스닥은 2차 전지나 바이오가 크게 움직여주거나 내지는 그냥 그 다음 바이오에다가 좀 기대감을 실어줄 만한 종목이 올라가주지 못하면은 그냥 이렇게 보합 내지는 그냥 소폭 하락 이렇게 끝나요. 항상. 그런데 항상 이렇게 코스닥이 좀 어려워할 때 움직이던 종목이 원래 HLB거든요. 이거 작년 기준으로. 예, 코스닥이 한창 힘들어할 때가 그 불을 뿜었던 종목이 HLB인데 지금은 이거 시장 요때 지금 같이 내려왔어요. 그동안 뭐 시장 상승할 때 오른 부분이 없는데 이 내려올 때 같이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복구되는 길목에서 다시 복구되면서 결국 마이너스 1로 종료가 됐습니다. 갑자기 또 시장을 타요. 근데 시장을 탄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여기서 시스템 매매만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지. 지금 여기에서 뭐 누가 개입을 해서 막 뭘 하고 막 이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야. 이제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매매 동향도 물량 이동이 거의 없어요. 뭐 개인 투자자들 뭐 3만 주, 뭐 외국인 만주, 기관, 뭐 금융투자 사모펀드들 나간 거 4만 주 정도. 그냥 딱 요게 끝이야. 매매 동향도. 그러니까 애초에 물량 이동도 거의 없고 거래량도 뭐 61만 8천 주. 아무리 HLB가 거래량이 죽었다 하지만 솔직히 뭐 이 정도까지 죽을 일인가 싶을 정도로 거래량이 말랐죠. 또 올라갈 때 살짝 거래량 동반됐다가 뉴스 안 나오면 눌리고 이제 뉴스 나오는 쪽으로 이동하겠죠. 또 이제 개인적으로 다음 주 금요일 정도에는 이미 여기에 도착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에 도착해 있어 여기서 또 뉴스 또 기다리다가 또 뉴스가 등장하느냐 안 하느냐 보고 지금 바이오가 알테오젠이 좀 대장으로 좀 치고 올라가 줬다가 지금 조정 구간 들어왔어요. 조정 받고 이제 얘가 다시 가느냐 마느냐 이런 움직임 나왔을 때 사실 이런 바이오 빅파마 쪽도 바이오에서 분위기를 좋게 가져가지만 이 신약 쪽도 분위기를 좋게 가져가거든요. 뉴스 하나 뜨면. 근데 사실 이 신약 개발 쪽에서는 HLB가 당연히 코스닥에선 대장이죠. 어쨌든 시가총액이 5위니까. 신약 개발 쪽에서. 그리고 신약 개발 하나 가지고 뉴스 하나 가지고 이 시총이 막 펌핑이 막 50% 60%까지 돼버리는 종목은 또 HLB밖에 없어요. 사실. 뉴스 하나 가지고. 심지어 신약 개발 뭐 성공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뭐 허가 가지고. 약은 이미 갖고 있어요. 허가가 문제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손에 약을 안 들고 약을 개발하려고요. 요게 아니라 약은 들고 있어. 허가가 문제야. 그래서 사실 신약 개발인 종목들보다 이 턴이 짧은 거예요. 예전에는 HLB가 이 턴이 길었어요. 되게 쏘아 올리는 턴이 되게 길었는데 그 이유가 이때는 이제 뭐 임상이다 뭐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근데 이제는 임상은 완전히 끝났고 임상은 끝났고 이제 여기서 뭐 유의미한 거 좀 도출했다 딱 그 정도의 임상 정도만 하고 지금 손에 약을 든 채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실패를 2번 했지만 약으로는 한 번도 까인 적이 없다라는 게 오히려 더 답답한 거야. 차라리 약으로 까였으면은 포기하죠. 약이 끝났는데. 이게 진짜 개인 투자자님들이 지금 열받는 상황이 뭐냐면요. 차라리 약으로 까였으면 포기했어. 예를 들어서 이때 뭐 하락 나왔는데 이때 이유가 제조 공정 문제가 아니라 이 약을 못 써먹겠다. 이렇게 나왔으면 이때 다 포기했다고 개인 투자자님들이 그냥 A씨하고. 이때도 마찬가지야. 공정이 아니라 약의 문제였으면 다 포기했어. 근데 계속 공정으로만 때리고 있고 뉴스도 공정으로만 나와야 돼. 이게요 여러분들 뉴스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 올리는 쪽 애들도 날짜 맞추기가 상당히 곤란한 이유가 이겁니다. 사실 타입 A 뉴스야 뭐 이맘때쯤 등장할 것이다 라는 거를 제가 먼저 영상에서도 이건 안내를 드렸었고 사실 이 날짜는 그러니까 7월 17일 18일 19일 그쪽 라인에서 뉴스가 나올 거다라는 거는 예상하고 계신 분들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결과가 뭐였어? 추가 서류 제출로 떠버리니까 이러면 어떻게 돼? 원래 실망 매물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제 실망할 매물도 없어요. 여기서 더 실망할 게 없는 거야. 왜냐면 추가 서류 제출이 실패보다 높은 실망감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냉정하게. 그러니까 그냥 상승만 못했다. 서류 제출을 함과 동시에 이쪽에서 또 유의미한 뉴스 하나 띄워주면서 또 위쪽으로 기대감 한번 증폭시키는 구조를 가져와야 되는데 사실 이 구조를 가져올 때까지는 계속 일정 권역 안에서만 그냥 반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반복 움직임이 지금 4개월이 넘어가 버리면서 4개월이 넘어갔죠. 이제 7월 마지막 주니까 4개월이 넘어가 버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종목 자체에서 포기를 하게 된다고. 근데 포기를 해도 손실이 크니까 내가 매도는 못 하겠어. 차마 내가 이 자리에서 매도 못 하겠고, 아 그래도 공정 문제니까 한번 쏘아 올려주지 않을까. 약에 문제 있는 거 아니고 공정 문제였으니까 한 번쯤 위로 크게 들어 올려주지 않을까. 지금 다 요거를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분명히 위쪽으로 한번 들어 올려줄 거다라는 부분을 영상에서 여러분들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거고, 이게 지금 뭐 7월 넘기고 8월 넘기고 9월 넘기고 이렇게까지 뒤쪽으로 말도 안 되게 길게 끌고 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예, 왜냐 이거를 뒤쪽으로요 많이 끌고 가버리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결과적으로 이 박스권 안에다 가둬놓다가 뉴스가 너무 길어지면요 뒤쪽에서 들어올리려고 하면은 사실 요 구간에서 뭔가 일을 해야 돼. 예, 요 구간이 기니까 올라갈 때 힘이 좋을 거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사실 저는 그건 별로 그렇게까지 공감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요 구간이 길면 요 구간 동안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손바뀜 낼 거는 사실 여기 초입배 거래량 터졌을 때 이미 다 내버렸고, 뒤쪽은 그냥 들고 계시는 분들 영역뿐이에요. 그냥 들고 있는 물량들만 계속 들고 있는 거야. 그 외국인이나 기관 애들은 그냥 오르는데 뉴스 가까워지면 금융투자가 샀다가 뉴스 안 나오면 다시 매도했다가 떨어질 것 같네 외국인이 매수해서 다시 올려놓고, 이거 오늘도 아래꼴이 나와버리죠. 그냥 훅 떨어졌다가 그냥 시장 때문이잖아 의미 없네 해서 다시 또 되돌림, 그냥 요것만 반복해버리는데, 사실 이 기간이 길다고 해서 뒤쪽에서 힘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포들도 어느 정도 뉴스가 떴을 때는 곧장 들어올릴 방식을 채용할 거다. 그래서 항상 출발 위치에 조금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출발 위치에 집착하는 모습. 그리고 좀 훨씬 더 길어졌죠. 진짜 이때랑 비교했을 때 진짜 말도 안 되게 길어졌죠. 이때에 비해서 거의 3배 정도 길어졌어. 뉴스가 단축이 안 되고 계속 길어지고 이런 구간이거든요. 타입 A를 제출을 했다 해가지고 타입 A에서 좋은 결과 나왔다 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타입 A 제출하겠다가 여기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포인트가 지금 여기 포인트인 거예요. 아니면 이쪽 정도 포인트로 봐야 돼요. 그러면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타입 A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나왔어요? 추가 서류 제출로 나왔죠. 이제 추가 서류 제출도 날짜 절대 안 알려주죠. 그냥 신속하게 그거 제가 알려드렸잖아. 왜 날짜 공개 못하는지에 대해서. 날짜를 걸었다가 기대감 상승폭이 나와버리면 그 다음부터가 문제거든. 기대감 상승폭은 나왔어. 근데 생각보다 뉴스가 그렇게 센 뉴스가 아니야. 그럼 바로 윗골이에요. 그날. 그리고 다시 들어올리려면 너무 힘들어. 손바뀜 위에서 막 새로운 매물벽 생기고 난리 나버리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이 최대한 꾸밀 수 있는, 최대한 지들 뉴스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채용하기 위해서 지금 뉴스도 날짜가 공개가 안 된 상태예요. 지금 뭐 나오는 것도 없어요. 뉴스 나오는 것도 없고 뭐 이런 거나 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 누가 이것 때문에 들고 있나? 리보세라님 때문에 들고 있지. 지금 이런 거 뉴스 가지고 얘네가 뭐 물타기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뉴스들은요 FDA 이후에 많이 반영됩니다. FDA가 이제 나중에 나와서 막 위쪽으로 이동할 때 우리가 한 번 성공한 기록이 있고 또 두 번째 거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뒤쪽에서 반영될 뉴스지 이게 앞쪽에서 반영될 뉴스가 아닌데, 이런 거 뉴스 하나 나오면요 원체 뉴스가 없는 종목인데다가 전문가들이 영상을 찍어야겠고 뭔가 얘기는 해줘야겠는데 마침 뉴스 나왔다. 그러니까 그냥 어그로성으로 이 뉴스 나왔으니까 이제 내일부터 폭등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리보세라님 FDA 관련 뉴스가 아니면요 절대 크게 움직이지 않을 거라는 거 여러분들께 그냥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정말 크게 움직일 때는요 아니 이렇게까지 움직인다고 싶을 정도로 움직일 겁니다. 힘을 응축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최대한 주포는 첫 방에 지들이 상승시킬 수 있는 만큼 상승시켜 놓고 또 조정 구간을 가져가려고 할 거예요. 최대한의 매물 해소를 한다는 거지. 그 최대한의 매물 해소가 요 정도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요 가격에 대해서 계속 안내를 드리고 있는 거고, 기다린 시간이 길어져서 많이 여러분들이 종목 자체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계시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매도를 생각해야 되는 가격은 이쪽 7만원 위쪽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정 나오나 안 나오나 확인해서, 또 조정이 또 바로 등장하겠다 싶으면 매도하는 거고, 또 조정이 길어질 가능성 때문에요. 또 클래스 1 발표까지 또 조정 길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정 때문에 좀 시간적인 요소가 더 중요할 때는 매도, 아니다 이거 클래스 1의 가능성이 너무 올라갔다 너무 높아졌다 할 때는 보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딱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부분들 제 영상으로 계속 안내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포인트나 기점이 급작스럽게 동장할 종목이 H7B이기 때문에 좀 포인트 자리에서는 송기훈 대표 브리핑과 함께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010-7543-8728번으로 문자로 복구 딱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신청 끝납니다. 상세한 가입 방식 저는 문자로만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전략방은 지금 이쪽 전략방에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방으로 다 모이시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쪽 방에서 H7B가 좀 유의미한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그 움직임에 대한 브리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드릴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 저는 또 다음 H7B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